여기 삼천리 저수지 가는 길에 있는 중동 노래방이야. 워낙 변장의 규제라서 나도 잘 모른대네. 지하만 내려오면 하나같이 다들 X들이야. 쟤 좀 이상하지 않아? 내가 뭐 하는지 빤히 알면서도 왜 한 번도 아는 척 안 했어요? 방 있죠? 안녕하세요. 훈이 삼촌의 영화사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요번에 본 영화 중에서 아쉬웠던 영화가 있어요. 제가 아쉬웠다는 게 아니라 흥행하지 못한 점이, 그러니까 국내에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극장을 빨리 간판을 내린 영화 중에요. 그 중동 노래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중동 노래방을 이제 중독이에요. 중동, 제 발음 중동 지방에 있는 노래방이 아니라 중독, 뭐 이제 빠지는 거 중동 노래방인데요. 이 중동 노래방이라는 제목만 딱 들어도 이 뭐야 또 나 짜증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영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가장 2017년도에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영화입니다. 제가 보기엔, 제 개인적으로는 중동 노래방은 정말 몰입도라든지 어떤 그 작은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도 않아요. 저예산으로 만든 어떤 그 노래방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그 세트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. 대부분. 저희가 보기에는 80몇 프로가 거의 그 노래방에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런 영화가 왜 이렇게 잘 만든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, 처음에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. 캐릭터도 그렇고 이해 못할 캐릭터들이 나옵니다. 그러나 조금씩 이 캐릭터들이 왜? 그러니까 노래방 사장님이 저기 우리가 이제 어떤 산수죠. 산수라고 하는 분, 이문식이라는 배우가 노래방 사장입니다.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. 그리고 어쩌다 오는 이제 손님들이 도우미를 찾아. 그러나 이 노래방은 도우미를 쓰는 노래방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말 산골 중에 지방에서도 가장 외진데에 있는 노래방이에요. 손님도 간혹 가다 오는 거지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큰 공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이제 시장성을 보고선 노래방을 차렸는데 그 공장이 망했어.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이 없는 거야. 어쩌다 이제 뭐 주민들 중에 이제 마을 사람들 중에 한두 명 오면 그 사람들조차도 외면하는 곳이 이 중동 노래방입니다. 그러니까 노래방 가게 이름도 중독이에요. 뭐 영화 제목만 중독이 아니라. 그러니까 중독 노래방이니까 오질 않아. 또 그 노래방의 위치도 반지하야. 지하에 있어요. 이 사장님이 왜 쓸쓸히 혼자서 그 카운터에 이렇게 있는데 그 노래방 카운터가 정중앙에 있어요. 그리고 그 가운데는 쭉 양옆으로 노래방들이 이렇게 쫙 있죠. 이제 카운터 가운데로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그 이제 몽롱해지면서 그 중앙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딸이 아빠 하고 이제 오는 이제 항상 그런 이제 그리움에 그런 환상에 이제 빠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유괴가 돼서 죽었어, 딸이. 그 와이프도 이제 이혼한 상태고.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딸과 와이프를 잃은 거야.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. 그런데도 살아야 되니까 이 노래방에 왔고 항상 시간만 나면 죽으려고 그래요. 자살을 꿈꾸고 막 힘드니까 사는 게. 그러니까 항상 그 노래방 카운터에서 보면서 딸을 그리워하면서 딸이 이제 아빠하고 이제 오는 것들을 이제 환상을 보는 거죠. 항상 그런 그리움에 헛걸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장님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것이 야동입니다. 항상 야동을 틀어놔요. 야동을 봐요. 그래서 이 영화가 청불이야. 예.
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는 거예요. 야동의 장면들이 나오니까. 그러니까 이 야동을 맨날 보면서 자요. 그러니까 마치 우리 뭐 테레비 틀어놓고 자듯이 이분은, 이 사장님은 야동을 틀어놓고 자요. 이렇게 야동을 틀어놓고 자는데. 그러니까 그 어떤 중독에 빠진다는 거. 그 다음에 그 현실에 대한 아픔을 잊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도우미를 쓴다고 합니다. 숙식 제공하고 도우미 뭐 이제 해서 이제 노래방 밖에다 이제 방을 붙여요. 이렇게 알림장을 붙여요. 알림장을. 그러니까 이제 전단지를 갖다 붙이니까 그걸 보고 한 여자가 찾아오는데 거의 그 추리닝 바람으로 들어와요. 어쨌든 고용을 합니다. 근데 뭐 이 여자도 운동용 외투리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묵는 그 방에서 인터넷 게임에 미쳐 있는 거죠. 게임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 오면 도우미의 추리닝 바람으로 손님을 맞아. 노래도 못해, 뭐 춤도 못 춰, 인상 팍팍 쓰고 있어. 그냥 다들 신경질을 냅니다. 그러니까 이 여자애 역시 노래방 체질은 아니야. 근데 그 사장님이 적자니까 야 이러다가 인터넷도 끊겨 라는 말에, 왜냐하면 인터넷 끊기면 사장님도 야동도 못 볼 뿐더러 그 도우미로 온 여자,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수기로 나와요. 배소은이라는 배우가 하수기, 그러니까 그 하수기라는 여자도 인터넷 끊기면 게임 못 하잖아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는 못하게 드리지만 다른 방식으로 손님들을 끕니다. 다른 어떤 이제 변태적인 방법으로, 뭐 춤도 못 춰 노래를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요.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그게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막 와. 이제 소문이 났어. 그래서 인터넷을 끊기는 게 두려워서 이제 그 하숙이라는 그 도우미는 그 하숙이만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손님을 끌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 외 시간은 게임에 중독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문식이 형도, 그 사장님도 야동을 보게 되고요. 그러니까 서로, 사장님은 야동 중독, 도우미인 하숙이는 게임 중독. 밖을 안 나가. 밖을 안 나가요. 밖을 안 나가요. 그 지하의 노래방에 머무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이제 중독에 빠지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편견이 뭐냐면, 뭐 도박이 됐던 게임이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어떤 그 중독에 쉽게 빠질 때, 아유 전 나약한 놈, 어떤 나약하고 빌빌대고 되게 한심하게 느껴져요. 무기력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이제 돼 있잖아요.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중독에 빠지기까지는 어떤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스트레스, 그러니까 아픔이 있다는 거죠. 어떤 상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상처가 말 못할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것을 잊기 위해서 쉽게 중독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.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는 왜 안 나오지? 왜 세상에 안 나오죠? 왜 집구석에만 있는 거야? 답답하게. 전 미친놈들.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왜 안 나오는지, 어떤 그 세상에 어떤, 차갑잖아요. 무섭잖아. 어떤 잘난 사람, 그리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만이 곽광을 받는 사회다 보니까 어떤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약간의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,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운 거죠. 그런 관계에 있어서 깨지는 것에 대한 상처, 그래서 크게 남고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,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살면서 어떤 그런 큰 충격들,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그런 중독에 대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.
그래서 영화는 중독 노래방입니다. 어떤 중독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왜 중독에 빠지는가?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, 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립이 되어 가는 거에 대한 내용, 그런 어떤 노래방이라는 공간, 그 노래방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사장님과 도우미들, 근데 거기서 숨어 지내는 전박이라는 아저씨와 어떤 새로운 가족을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슬프기도 하고, 그들이 처한 현실이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러나 배우들의 연기들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. 특히 이문식이라는 배우가 가장 저는 올해 우리 한국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 그 나중에 그 김남이라는 배우가 나주라는 그 도우미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베테랑이죠. 베테랑 도우미예요. 그 처음에 왔던 하숙이라는 도우미는 도우미를 한 적이 없고 그냥 그 지하에 노래방에 게임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어거지로 해야 되는 어떤 하숙이 도우미라면 남이라는 도우미는 굉장히 베테랑이에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지. 이런 베테랑 도우미가 왜 이런 산골에 있는 구석에 있는 노래방에 왔는가. 물론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알게 되죠. 제가 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이 영화의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. 그런데 예전에 그 구미호 서커스단인지 뭔지 뭐 이런 구미호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삼거리 서커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환타지성 어떤 막 치고 빠지는, 그러면서도 뭐 퀸틴 타란틴식의 어떤 뭐 이런 유머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서엔 맞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영화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, 영화는. 그리고 굉장히 그 노래방이라는 어떤 우리나라 정서가 묻어 있는 그 노래방이라는 공간에서의 어떤 한국인들, 우리들의 얘기, 그 우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 영화가 참 해외에서 참 극찬을 받고 해외에서 굉장히 어떤 뛰어난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영화를 어떻게 또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을 할까라는 가장 한국적인 영화예요.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는 공간이 좀 약간 어떤 세트적인 어떤 이질감은 좀 있어. 뭐 좀 그런 노래방이 좀 이질적인 생각이 있지만 가장 그 안에 그 사장님과 어떤 또 도우미들이 어떤 생존에 관한 어떤 그 상처에 대한, 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, 또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,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전박이조차 다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, 그러나 굉장히 어떤 무리수를 두지 않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점점 또 영의 극적인 어떤 흐름들이 몰입도가 상당해요.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. 영화가. 그러니까 각본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물 흐르듯이 오버되지 않는 그런 어떤 재미가 있습니다.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을 정도예요. 그래서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손꼽고 싶습니다. 한국 영화 치고는. 잘 만든 영화입니다. 각본이 정말 훌륭해요. 그리고 그 노래방이라는 세트 안에서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예산으로서, 그러니까 저예산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영화다. 그러니까 잘 만든 영화고, 굉장히 감독님의 연출이라든지 배우들의 어떤 그런 연기 호흡이라든지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. 매력적인 작품이에요. 잘 만든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아주 그냥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. 중독 노래방입니다.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. 이 영화를 봐야 됩니다. 잘 만든 영화입니다.